안녕하세요. 송혜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전날에 시장이 마감하고 시장에서 발표된 주요 공시나 이런 뉴스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끔 살펴보는데 이게 조금 챙겨보는 게 조금 좋아요. 저의 동영상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더보기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란이 있고 여기서 더보기를 하시면 여기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다트가 중요한 공시나 기업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꼭꼭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시장에 다른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없나 이런 걸 꼭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공시에 보면 일단 코스닥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 볼 거고 오늘 건 당연히 없겠죠. 어제 떴을 테니까 12월 8일을 누르고 이렇게 봅니다. 킴시스가 오늘 어제죠? 음, 율호에서 참고 서류가 떴네요. 뭔가 잠깐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늦어서 그런가 다른 프로그램 잠깐 닫아야 되겠네요. 음, 유로 참고 서류. 기타 사항이 떴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이사선임권이 있고 특별한 건 아니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너이처에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디 걸 어디 주식을 쭉 할까요? 스파이어 테크놀로지네요. 취득 주식은 11만 주, 50억 정도, 취득 금액 50억 정도 하네요. 자기 자본 대비 23.8%에 해당이 되는데 취득 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타업 다각화. 이 신규 사업 진출할 때 잘하면 호재가 돼요. 그래서 코드네이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지 기간이 있었네요.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린가 주식이 한번 빵 때렸었네요. 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재물을 잠깐 볼게요. 돈이 있는데 인수한 건지, 돈이 없는데 인수한 건지. 유보율이 거의 없네요. 10%. 좀 무리하가 않나? 조금 불안한데, 일단 상황은 좋아요.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닥 탈출형인데, 황금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오선에 깔끔하게 올려놨는데, 일단 뭔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관종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저걸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형태가 되고, 3자 배정인가 보네요. 8%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시간에. 호재로 반응했나 보네. 유상증자 결정이 3자 배정일 경우에 호재로 발행이 되기도 합니다.
당정자 결정. 제3자 배정 증자네요. 발행가격이 1795원이고 지금 주가가 2,000원대니까 조금 싸게 이게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전라도 일단 시간의 반응 굉장히 좋아서 변곡점 여기가 되고, 일단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쫓아가 사게 되면 반드시 물리니까 되게 호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변곡점 근처에서 이 선을 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매수하고, 아니면 5일선 근처 매수가 좋고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주식의 꽃은 손절이에요. 그리고 작은 관리. 작은 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손절인데, 이 작은 관리하기 최고 쉬운 방법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입니다. 분할 매수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사서 2시간 뒤에 조금 떨어졌다고 바로 사는 그런 분할 매수가 아니고요. 오늘 샀으면 하루나 이틀 지켜보고 주식의 추이를 지켜보고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저도 초보자 때 실수 많이 했어요. 분할 매수한다 하고 지금 사고 1시간 뒤에 주식 떨어지면 또 사고, 아 분할 매수하는구나. 하루 지났더니 폭삭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 분할 매수라는 개념이 반드시 이렇게 하루나 이틀 이상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지, 바로바로 뭐 한 시간, 2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코드네이처가 오늘 뜨긴 뜨겠네요. 뉴파워 프리즈마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요? 발행에서는 한국 화이가고요. 발행 총수는 117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양수 주식 수가 77만 2천 주. 꽤 큰 애인데요. 자기 총 자산 대비 38.64%. 양수 목적이 지분 취득에 따른 사업 다각화 경영 참여. 이런 경우도 좋은 경우로 반영이 되는데, 잠깐 볼게요. 이게 아침에 공시를 꼭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시간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월봉이 우상향 잘 뻗어 있는데 상당히 고점이긴 하네요. 주봉에서 상황은 좋고, 오케이. 상황은 좋고, 일봉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때 삐쭉삐쭉스러운 물량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월봉에서 좀 높은 게 문제가 되는데, 원형 스마일 패턴으로 최고점을 찍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관중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을 보면 자금이 너무 온 상태에서 저렇게 하진 않겠죠? 유보율 3000%, 부채29, 좋아 보입니다. 돈이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주요 관심 종목하고, 매수 대기 종목에 넣어놓고, 휴대폰에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등해서 쫓아가거나 하지 않고 지지선만 잘 받쳐주면, 지지선 근처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 일봉, 현주가 일지는 주봉이나 월봉에서 봐도 매수 타이밍은 일봉에서 잡는 게 기본적이고요. 5일선 근처가 제일 좋겠네요. 어제 고점에서 떠도 이 선이 지선으로 바뀔 때 그때 매수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보겠습니다. 금화 PSC가 단일 판매 공급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디다 뭘 팔았을까요? 볼까요? 정정 공시군요. 음, 금액이 조금 늘었네요. 422억에서 423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좀 늘었다는 정정 공시고요. 요새 시장 변동된 게 전날 많아가지고 막 조회 공시 오고 하고 난리 났었는데, 어제 주식이 그냥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막상 올라간 것도 없는데 무너졌어요. 오늘까지는 3월 네트워크스가 전 변동폭이 심했나 보네요. 어제도 많이 날라갔나요? 보겠습니다.
그리네요. 어제 상한가 갔다 왔군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상당히 좋은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첫 탈출을 시도 완전히 바닥 지금 탈출형인데 이렇게 주봉에서 보시면 이 완벽한 박스권을 다 돌파했죠. 일봉에서 보셔도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좋아 보이네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재무를 잠깐 볼까요? 유보율이 340%, 50% 나쁘지 않고요. 적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차트 상황이 저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인데 음, 일단 관중에 무조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봉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에서 탈출형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요. 더군다나 월봉에서 이격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급등하거나 이렇게 추후에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음, 드라마 쪽 요새 이제 엔터주들이나 이쪽으로 이제 중국의 한알령이 풀리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있어서 좋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라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나 이쪽이 선수 좋았을 텐데요. 영상 컨텐츠 기업이네요. 또 다른 공시 등을 좀 이 공시를 잘 보면 확실히 좋고 건질 게 많습니다. 오르비텍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네요. 이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잠시만요. 제 3자 배정이고요. 50억 정도 운영 자금으로 해서 쓰고요. 잠깐 볼게요. 오르비텍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저 며칠 전에 영상 한번 찍었죠? 시간에 약간 올라간 분위기고요. 월봉에서의 상황이 좋아요. 이게 긴 꼬리가 있긴 하지만 월봉에서의 상황이 좋고 이렇게 60개가선 돌파 후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우상향제를 잘 유지하고 있고 우선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밀리면서 이렇게 이거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일봉에서 일단 황금리선만 이탈하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불안 매수 관점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오르비텍은 저 이틀 전에 영상 찍으면서 아마 저 관중에 넣어놓고 해가지고 특히 올 건 없을 것 같은데 내일이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분할 매수로 오늘부터 슬슬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여요. KD가 위상증자를 결정했군요. 오르비텍이라 저런 거 다 3자 배정인데 이 3자 배정이 아닌 경우 일반 공모 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꼭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위험해요. 좀 떨어져 있죠. 이 주식들은 조금 KD한테 미안하지만 조금 피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W홀딩 컴퍼니가 전환가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리픽싱이 30%니까 최초의 전환가액을 자꾸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또 하락해도 전환가액 리픽싱 가격이 30%까지 오면 또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주는 좀 불안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가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어제 전부 다 익절 처리하였는데, 음,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랑 상당히 좋아요. 이제 주식이 유통 물량이 많은 걸 어느 정도 처분을 하면 그만큼 이제 희소 가치가 좋아지죠. 큰 금액은 아니네요. 주가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텍 매드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추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면 몇 가지 종목을 다시 매수할 건데 그중에 바디텍 매드가 있습니다. 어제 많이 무너졌죠, 주식들. 희한하게 올라갈 때 별로 올라간 것도 없고 대표주 몇 개 올라가다 시장이 좋았는데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조금 기분 나빠요. 어제 전부 다 현금 처리했는데 두 종목만 이쪽 분할로 사놓고 철저하게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몸에 배시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하루 이상 매수 하루 이상 지나서 더 매수할 생각하고 그 만약에 첫 매수하자마자 날라가면 더 좋죠. 날라간 거 먹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거 또 사면 됩니다. 주식의 꽃은 작은 관리하고 손절이고요. 작은 관리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첫 매수 하루나 2, 3일 지나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파홀딩스도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유상증자가 꽤 있네요. 요새도 어제도 그랬더니 며칠 전에도 12발행이 그냥 무더기로 나와서 주식이 이제 막 신고가를 찍으면서 그 상태에서 막그 12발행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자, 3자 발행이고요. 신주 발행 가격이 4,500원. 기준가에 대한 할인율 하중이 9.6%고요. 좋은데요? 3자 배정. 음, 알파홀딩스 한번 볼까요? 시간에 약간 올랐고요. 월봉에서의 추세가 우하향인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저번 달에 터냈네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주봉에서는 일단 턴의 신호를 보여주고 우선이 안착을 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 턴의 신호와 함께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렸겠죠? 그렇지. 다중바닥을 그렸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중요한 자리가 황금선이 있는데 황금선하고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주식 좀 볼까요? 근데 이 홀딩스 계열들이 원체 느려요.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고요. 유보율 괜찮고 부채 비율 괜찮습니다. 반중에 넣어놓고 싶은데 저 시스템 반도체 쪽 한번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홀딩스 계열들이 원체 좋아하진 않지만 또 더 보겠습니다. 휘진테크가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알파홀딩스가 전환사채권 발행도 결정했네요. PCL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은 어제도 떴던 뉴스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일 거 코스닥 시장은 봤고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ID가 탑업인 주식 및 출자를 결정했습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스푸트니크 신기술 투자조합? 자기 자본대비 7.25%입니다. 제1호 스푸트니크 신기술 투자조합 일반 조합원으로 출자를 하고요.
삼자 배정 증자의 계획은 없습니다. 출자하는 거네요. BID가 잠시만요. 동전주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위험해요. 동전주들 가끔 보면. 근데 이런 동전주들이 또 의외로 또 대박 날 때도 있어요. 유불이 7%밖에 안 되고 하겠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쪽이 12 발행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저희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게 더 많고 이렇게 코스피 시장 쪽이 좀 조용해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별로 큰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 코스닥 신장 먼저 보는 게 코스닥 신장 먼저 확인해야 또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 소유 주식은 한 번씩 가끔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엄청 많긴 한데 주가가 고점이나 이럴 때 그 최대 주주나 이 대표 그 이사님들 주식들이 변동이 돼요. 매도가 있어서 매수도 있고요, 당연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부산주공에서 정정을 했네요.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철회는 아니고요. 정정 부분이니까 예전에 한번 공시를 했던 거죠. 신주거래가액 역시 80위원이고요. 꽤 크네요. 81억, 81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 공모 증자니까 조금 위험하죠? 한익스프레스에 조회 공시호가 있었는데, 음,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미확정이고요. 아직, 음,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한 상태네요. 2020년 11월 8일 날 한국경제에 보도한 부당지원 가정부가에 대한 해명 제공 시 나오겠죠? 특허권을 취득한 공시가 뜬 것 같은데요. 특허권 취득했네요. 코스맥스 BTI고요.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용 활용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특허권자 코스맥스 주식회사고요. 향후 생산될 제품에 사용될 예정인데 코스맥스 BTI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취득했어도 주가에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 주식이네요. 확실히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어떤 그 유상증자라든가 12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더 조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주요 공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 공시 내용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두 종목이 있었는데 뉴파워 프리즈마와 사마네트웍스입니다. 둘의 차트 방향 완전히 틀리네요. 사마네트웍스는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아주 바닥 있는 주식인데 어제 튄 주식이고요. 이렇게 뉴파워 프리즈마는 월봉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는 이런 주식이네요. 둘의 패턴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지만 두 종목 다 좋아 보여서 일단 두 종목 다 감정에 넣고요. 알파홀딩스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음, 역시 지수사 계열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숙제 이길 거 없어요. 한두 개는 더 건졌고요. 요 사마네트웍스나 뉴파워리 프리즈마에 대해서
영상 한번 더 찍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